잘 치고 싶다면 인투아웃은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드로우가 페이드보다 더 좋은 거예요, 드로우를 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질은 어느 쪽으로 선택하든 뭐 체형에 맞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인투아웃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뭐 인투아웃으로 교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뭐 아웃인으로 쳐도 잘 칠 수 있는 방법 없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방법은 있습니다. 뭐 80대 초반 정도? 아니면 싱글까지도 어찌 보면 아웃인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스코어가 내려가기는 어렵고 점점 더 휘는 값이 계속 증가할 거라는 거죠. 골프는 회전하는 운동이고 사람은 밀어내는 힘보다 당기는 힘이 월등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을 하려 하면 할수록, 세게 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아웃인이 심해질 거라는 거죠. 뭐 그래도 아웃인으로 좀 잘 치는 방법 없냐고 하시면 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팔로우를 낮게 가져가면 됩니다. 아웃인 궤도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누워 맞을 확률이 많고 열려 맞을 확률이 많으니 이 팔로우를 낮게 가져가면서 그 피해 값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 팔로우를 낮게 하는 식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아웃인이 심해지고 이제 볼의 스타트 라인이 왼쪽으로 출발하고 점점 더 많이 휘고 계속해서 누워 맞는 값이 증가할 거라는 거죠. 어떠한 동작이든지 한쪽으로 크게 쏠리면 뭐 좋은 스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투아웃이 필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볼을 치고 회전을 한다면 계속해서 아웃인에 노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투아웃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값이 완화되어서 인투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 그리고 아웃에서 시작된 스윙은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계속해서 회전을 하고 미는 힘보다 당기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훅으로 고생해봐야 프로가 될 수 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누가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헤드를 던질 줄 알아야 되고 헤드 무게를 느낄 줄 알아야 되고 원심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는 모두 인투 아웃일 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웃트윈은 다운스윙을 하면 할수록 손이 몸쪽으로 다가오는 스윙이기 때문에 헤드가 열려 맞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는 팔이 뻗어져서 나가고 경직되기 때문에 리코킹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는 것은 헤드를 던질 수도 원심력을 느낄 수도 헤드 무게를 느낄 수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인투아웃을 조금이라도 해봐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드로우는 싫다, 페이드를 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 안정적으로 페이드를 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인투아웃을 만들어내고 다운스윙 할 때 하체를 돌리거나 임팩트 포지션에서 몸을 많이 비틀어내서 페이드를 쳐야 안정적인 페이드를 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도 인투아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안정적으로 페이드를 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요즘 선수들은 페이드를 많이 치더라, 페이드가 더 안정적이니까 나도 페이드를 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타이거 우즈가 요새 누가 봐도 좀 아웃트윈으로 치는 이 페이드 스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타이거 우즈가 원래 스윙이 어땠죠? 타이거 우즈는 인투아웃이 심해서 휘는 값이 50m씩 들어갈 정도로 과했습니다. 그러니 타이거 우즈는 인투아웃을 과하게 해봤기 때문에, 혹은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인투아웃을 이미 해봤으니, 완성시켜 봤으니 스윙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이제 유명한 선수, 로리 맥길로이가 유명하니까 로리 맥길로이 연습하는 영상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어떤 영상에서는 약간의 페이드를 치듯이 연습을 하고, 또 어떤 영상에서는 드로우를 치듯이 연습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공을 일관성 있게 치기 위해서는 클럽 패스가 제로 값에 가까울수록 유리하다는 건데, 계속된 시합으로 클럽 패스가 좀 틀어지니 어떤 날에는 인투아웃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어떤 날에는 아웃인을 위해서 연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투아웃도 마찬가지고 아웃인도 마찬가지고 그 값이 심해지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아웃인이 심할수록 뭐 누워 맞고 열려 맞고가 심해지듯이 인투아웃이 심해져도 헤드가 다쳐 맞을 가능성도 크고 세워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골프를 치면서 계속 아웃인이었고 구질이 계속 슬라이스였다면은 인투아웃을 무조건 연습해야 한다는 거죠. 그 과정이 진짜로 많이 힘들겠지만은 무조건 인투아웃이 나와야 이제 어느 정도 골프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투아웃 연습법은 댓글이랑 요 설명란에 링크 달아둘 테니 그거 보시고 인투아웃 연습하셔서 재미있는 골프 하시기 바랍니다. 인투아웃 연습법 첫 번째, 인투아웃을 가장 쉽게 만들어내는 방법은 백스윙 회전입니다. 의도적으로 힘들어도 백스윙 회전이 많으면 인투아웃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적으로 힘들어도 백스윙 회전을 과하게 가져가면 인투아웃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몸이 회전하는 속도는 뭐 속도를 올리는 훈련을 따로 하지 않는 이상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백스윙에서 회전을 요거밖에 하지 않으면은 임팩트 포지션에서 이미 열려 맞을 가능성이 크고, 백스윙을 이만큼 과하게 90도 이상 가져갔다면 임팩트 포지션에서 우리가 몸이 오픈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을 이만큼 90도 이상 가져간 상태에서의 임팩트 포지션은 몸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클럽 패스가 인투 아웃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 인투 아웃을 만들어내려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백스윙의 회전량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백스윙 회전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팔을 막 이만큼씩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팔이 많이 움직이면은 그 값은 내려치는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겨질 가능성이 크고 아웃인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팔이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팔은 놔둔 상태에서 몸이 자체적으로 회전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이 어깨뿐만 아니라 골반까지 돌아도 됩니다. 모든 거를 총동원해 가지고 발만 붙어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회전하는 겁니다. 공이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무조건 최대한 많이 돌려서 뭐 축이 무너졌니 뭐 어쩌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볼이 진짜 안 맞습니다. 중심을 못 잡아도 상관없으니까 최대한 많이 돌고 자신 있게 치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돌고 뭐 중심을 못 잡아도 상관없고 뭐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최대한 많이 돌고 공이 안 보여도 상관없으니 많이 돈 상태에서 쳐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볼이 안 보일 정도로 백스윙을 해서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조금 숙달이 되면 이제 공을 보면서 치는 연습을 한다면은 백스윙의 가동 범위가 넓어져서 회전량이 많아질 테니 인투아웃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투아웃 연습 두 번째, 장애물 놓고 치기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일단은 뭐 드라이버 커버 놓고 해보겠습니다. 커버를 자 앞에 놓는데 내 몸에 가깝게 아우트 인으로 쳤을 때 헤드 커버가 맞게, 그래서 그걸 피해서 친다는 거죠. 지금처럼 똑바로 나가면은 안 닿고 아웃인이 조금이라도 되면은 맞게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드라이버 커브만 피한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뭘 어떻게 하고 뭐 여기서 어떻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이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만 쳐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푸시가 나야 됩니다. 뭐 10개 치면은 10개 다 푸시 날 때까지, 뭐 푸시 슬라이스 나든 푸시 훅이든 상관없습니다. 푸시가 날 때까지 계속 10개 연속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칩니다.
이렇게 한 10분, 20분 정도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커버가 신경이 좀 덜 쓰일 때가 옵니다. 그러면은 뒤에도 하나 더 넣는 거예요. 뒤에 놓는 커버의 위치는 똑바로 빠져도 살짝 닿을 정도. 테이크백이 인으로 빠져도 상관없으니 똑바로 빠져도 살짝 닿는 정도로 놓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임팩트 구간에서 인투, 아웃을 만들어내야 하는 건데 너무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면 정작 내가 지금 해내야 하는 이 인투, 아웃 못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테이크백이 안으로 가든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임팩트 포지션에서 인투, 아웃이 나오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똑바로 빼지 말고 오히려 약간 안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테이크백의 안으로 와서 지금처럼 스윙이 느낌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테이크백이 안으로 들어오든 어디로 가든 일단 인투 아웃이 무조건 나오게 과하게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만 연습해 보라는 거죠. 헛스윙을 하든 생크가 나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연습해야 하는 동작만을 생각하고 연습하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골퍼분들은 여기서 이런 느낌을 가지니까 공이 좀 맞더라,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공이 좀 맞더라 하는 느낌들을 대다수가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데 완전히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거 다 버리고 진짜 순전히 이 장애물만을 피하기 위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투아웃을 완성시키고 몸에 배게 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치다 보면 이제 장애물이 신경도 안 쓰이고 겁나지도 않고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애물을 더 큰 걸 세워야 돼요. 저는 장비가 있으니까 바를 세우지만은 바가 없다면은 스탠드백을 세워도 되고 의자 같은 걸 세워도 됩니다. 근데 이 스탠드백이나 의자 같은 경우에는 좀 딱딱할 수 있으니 내가 클럽이 가면서 맞는다면은 손상이 가거나 파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버리는 클럽, 좀 오래된 클럽이 있다면은 그 클럽으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이 위치는 굉장히 과하다, 이거 가능한가 할 정도로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부담이 커져서 인투아웃이 쉽게 나온다는 거죠. 자, 장비를 놨으니 한 번 더 제가 쳐보겠습니다. 단순히 이 바를 피하기 위해서 칩니다. 장애물을 부담스러울 정도로 세우고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푸시볼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자, 이제 푸시가 심해졌다면은 이제 팔꿈치랑 이 클럽 헤드의 방향을 신경 써야 되는데요. 인투아웃 해보라고 한시 방향으로 치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팔꿈치는 하늘로 향하면서 클럽 헤드는 오픈 되게 됩니다. 이제 이때 의도적으로 좀 손목 놀림이 필요한데 팔꿈치는 아래로 향하게 하면서 손목은 위로 꺾는 겁니다. 손목은 위로 꺾으면서 팔꿈치는 아래를 향하게. 처음에는 이 팔꿈치가 회전하고 손목이 꺾여서 위로 꺾여서 리코킹 되는 동작이 많이 어색하겠지만은 이 동작이 무조건 나와야 인투아웃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푸시, 드로우까지 나게 된다는 거죠. 왼쪽에서 훅이 나는 풀 훅이 아니고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나는 푸시 드로우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풀 훅 같은 경우에는 아우트 인에 헤드가 닫힌 값이 들어가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인투아웃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인투아웃인데도 헤드 닫힌 값이 많아서 풀 훅이 날 수도 있지만은 무조건 푸시 훅은 무조건 인투아웃이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푸시 훅이 나올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동작이 많이 힘들면 이 팔꿈치가 돌아가고 이 손목이 넘어가는 동작이 많이 힘들면 풀스윙 안 해도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풀스윙 안 하고 끊어서 여기까지 L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익숙해진다면은 조금 더 앞으로, 장애물을 더 앞으로. 자, 똑바로 가도 맞을 정도. 무조건 인아웃이 나와야지만 안 맞는 정도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뭐 세게 안 쳐도 됩니다. 가볍게 패스만을 위해서. 지금처럼 다른 동작은 신경 쓰지 말고 단순히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장애물의 난이도를 조금씩 높이면서 며칠만 연습하신다면 인투아웃 궤도가 수월하게 나오실 겁니다. 인투아웃을 만드는 연습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인투아웃 연습법 2편에서 또 다른 연습 방법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